파라볼릭 PDE는 히트 이케이션이니까 뭐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이 어떻게 식는지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녹는지 이런 것들이 다 히트 이케이션이 될 텐데요. 요렇게 생긴데 아이스크림을 만약에 요렇게 만들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요 뾰족한 요 부분이 녹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제 저기 거기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여기 바닥으로 다 녹아버리겠죠. 웨이브 이케이션 같으면 진동이 있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갈 텐데 히트 이케이션은 절대로 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요. 이건 불가능하고요. 여기 녹아가지고 여기 바닥으로 딱 붙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만 오지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트 이케이션 중에서 간단하게 이쪽으로 요 길이 쪽으로는 x축으로 보고요. x축으로 0에서 1까지. 그리고 그 다음 변수는 t는 시간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녹는지 철판이 어떻게 식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여기 t 방향으로 한 번 미분한 거는 x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같다. 이 간단한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 개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연습 문제 보면은 뭐 조금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테고 이전에 기출 문제에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t가 0일 때 이니셜 컨디션이 되는 건데요. 시작할 때 t가 타임이 0일 때 fx고 그리고 여기 주어진 어, 여기 fx뿐만 아니라 시간이 계속 증가할 때도 양쪽 끝에 대해 가지고는 바운드리 컨디션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양쪽은 온도를 0도로 맞춰 놨습니다. 여기다가 얼음을 딱 달아 가지고 양쪽 끝에 양쪽 끝은 녹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양쪽 끝은 계속 이제 저기 녹지 않게 하고 원래 여기는 높이가 0이었으니까 계속 그 높이를 처음부터 유지하게 하고요. 그래서 얘는 x가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은 이렇게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얘는 이니셜 컨디션이 되고요. 얘는 이제 저기 히트 이퀘이션이 파라볼릭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t 방향으로 1차 미분이니까 시간이 요 x 쪽은 고정을 시켜 놓고 시간을 이제 j와 j 플러스 1 한 스텝을 고려를 하고 j 방향으로는 k씩 증가한다고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K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얘는 이제 UT를 이 부분을 분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쪽으로 2차 미분을 근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 라플라스 이퀘이션하고 포아선 이퀘이션 할 때 저기 이미 살펴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근사를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수치적으로 분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양변에 여기 K를 곱해버리면 여기서는 K가 사라질 테고 K가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R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K가 곱해졌다가 통째로 여기를 R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변으로 옮기니까 여기가 이꼴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uij는 여기로 내려가는데 여기 1이 있는 쪽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다음에 r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uij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r 이쪽이죠. uij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 i 플러스 1j와 i 마이너스 1j는 r이 곱해져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j일 때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j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다음 k만큼 시간이 k만큼 증가했을 때 값이 이 점화식을 풀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만 계속 돌리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면은 항상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느냐 그러면은 요렇게 택한 R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저기 근사 방법이 수렴을 합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K는 2분의 1 곱하기 H제곱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K 저 시간 방향으로의 저기 스텝이 굉장히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h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 h 제곱에 또 반을 해서 그보다 더 작은 스텝으로 h 저기 t 쪽을 증가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네. 뭐 그것만 뭐 이런 단점만 없다면은 이런 방법을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점화식이 훨씬 저기 답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조건 때문에 얘는 얘와 얘에 의해서 이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은 막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간격이 뭐 0.1 이 간격이 0.1, 0.1이면은 K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K는 무엇보다 작아야 되면 2분의 1 곱하기 0.0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0.005보다는 작게 가야 되니까 h에 비해서 k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0.1이 아니라 0.001, 0.01, 0.01로 하게 되면은 이 0.00 0.00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0.0000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저기 느리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기는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 점화식을 이용하지 않고 선형 방정식을 풀어서 즉 리니어 알지브라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를 써 가지고 뭐 쉽게 끝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형 시스템을 제법 사이즈가 큰 선형 시스템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크랭크 니콜슨 방법입니다. 크랭크 니콜슨은 이제 이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은 또 좌변은 그대로 두고요. 좌변은 똑같고요. 얘를 두 부분으로 쪼개서 원래 있던 거에는 반만 취하고요.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원래 있는 식에서. 그 다음에는 j가 한 스텝 더 간 j 플러스 1에서 비슷한 관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거기서 나머지 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식이 이제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
원래는 오른쪽에 J만 나타났었는데 J 플러스 1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 있는 J 플러스 1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요. 여기 있는 J는 뭐 아까도 오른쪽으로 넘겼었죠. 이 J 플러스 1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 R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예, 그 타임 스텝을 그렇게 아주 짧게 쪼개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예, 그런 정밀도의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R을 이렇게 놓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R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여기를 이제 R을 놓고 예, R을 여기서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잠깐 예, 이 식을 유도하는 것부터 먼저 보고 하죠. 자, 여기를 R을 놓으려면 여기다가 K를 여기다 곱하고요. 여기다가 K를 곱하고요. 예, K를 곱했으니 K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겠습니다. 2를 곱하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예, 여기는 2가 없어지고 2가 없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여기는 예, 2만 남고요. 여기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전체가 R이 남겠습니다. R. 자, 그러면 예, 여기서 보면은 예, J 플러스 1인데 예, J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보내는데 예, 얘는 2가 있었죠. 그래서 2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변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R인데 좌변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2R로 가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J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는데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 R이 마이너스 R로 되고 여기와 여기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UIJ는 여기서는 마이너스인데 우변으로 가게 되면은 플러스 2가 되고요. UIJ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R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R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J에 대한 게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그 앞에 곱해진 건 그냥 R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그대로 가져온 거가 이 식이고요. 좌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J 플러스 1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거는 여기 J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I 쪽은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여섯 개 사이에 상관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여섯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앞 단계에서의 시간 J 스텝에서의 값이 주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세 개의 값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걔들이 선형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번에는 R이 2분의 1보다 커도 되니까 간단하게 R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4가 되고요.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되겠죠. 여기 1이니까 우변에는 얘들만 살아있는 거죠. R은 1이고요. 여기서 UIJ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초기값이 여기 사인으로 주어져 있군요. 초기값이 이렇게 돼서 이 사인 함수로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예, 0에서 1까지 사인 파이 x로 주어지면은 사인은, 예, x가 0.5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사인 파이 x는, 예, 사인 2분의 파이 1대 1이고, 예, 그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이니까, 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0에서 0.5까지만 값을 구하게 되면은 0.5에서 1까지는 자동으로 이제 값이 주어지는 거죠. 예. 여기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0에서 1까지고 시간은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초기값은 sin 파이 x, 양쪽은 이렇게, 예, 시간이 계속 진행을 해도 0으로 딱 바운드리 컨디션이 있어서 딱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x쪽은 0.2씩 저기 쪼갰습니다. 아주 듬성듬성하게 쪼갠 거죠. 아주 듬성듬성하게 쪼갰습니다. 여기가 0.2, 0.4, 0.6, 0.8, 여기가 가운데고요. 네, 함수는 요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때 우리는 r을 1로 잡으면은 식이 간단해진다 그랬으니까, 네, r은 간단하게 1로 잡고요. h가 0.2니까 k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k는 h 제곱이니까, 예, h 제곱이니까 h 제곱이 0.2 제곱이 0.04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디까지 구할 거냐 그러면은, 예, t가 0.04씩 증가를 해서 0.04, 0.08, 0.12, 0.16, 0.02까지 5단계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값. 자, 여기서 이런 x 값에서 주어져 있는 요 함수 u의 시간이 0일 때의 조기값은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니셜 밸류가 요 함수 fx에 의해서 주어졌으니까 요 x 값을 집어넣으면은 x가 h일 때 sin h h 파이는 요렇게 주어지고요. 얘는 2h죠. 0.4 파이는 요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3.0은 시메트릭이니까 대칭이니까, 예, 값이 얘하고 같고요. 이때는, 예, 값이 u 완제로하고 같게 됩니다. 예, 시메트릭이니까, 예, 대칭이니까 오른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 중심을 중심이 x가 0.5인데 0.5를 기준으로, 예, 여기와 x가 0.2일 때 0.4일 때 값만 계산하면은, 예, 그 다음에는, 예, 계속 값이 대칭이니까 똑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솔루션도 똑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항상 0이고요. 여기서는 예, 계산할 필요가 없이 u는 항상 0이고요. 요 오른쪽에서도 항상 u가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값을 이렇게, fx에 0.2, 0.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고, 얘는 카피를 하면 되고 얘는 카피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점화식이었을 경우는 얘와 얘에서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점화식이 아니니까 얘 혼자만은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어, 얘와 얘는, 예, 얘와 얘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예, 얘는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 거고, 예. 그래서 요 셋에 의한 관계식이 주어지는데 얘는 항상 0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은, 예, 그다음엔, 예, 얘와 얘는
어 얘와 얘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때는 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와 값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값은 얘 값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얘들은 다 주어진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 점하고 이 점 S에 아까 관계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똑같은 점에 대한 관계식이 또 다른 관계식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모르는 게 두 개고 주어진 식이 두 개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값을 여기다 카피를 하고 이 값을 여기다 카피를 하고요. 비슷하게 예 어 저기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점화식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죠. 자 지금 이야기한 게 요 세 개를 여기 있는 값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예. 식은 이거였는데 j가 0일 때 값은 주어졌으니까 요렇게 0일 때 값은 주어졌으니까 얘는 동시에 에 U U3 제로가 되고요. 얘는 U4 제로가 되고 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한 스텝 갔을 때 함수 값들을 정하면 되는데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U11에다가 4 배를 하고 좌우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자신의 4 배를 하고 좌우에 있는 걸 빼주면 된다. 근데 요쪽은 항상 0 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는 항상 빵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값과 이 값을 저기 대주면 되는데 즉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대주면 되는데 이 값도 빵이니까 이 값만 정해 주면 되겠죠. 예. 이 값만 대주면 된다. 얘가 여기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끝났고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값들을 표시를 할 텐데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인제 얘가 중심이 되니까 중심이 되는 거를 레벨을 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뺐는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시메트릭이니까 그 자신이 됐군요. 그 자신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붙는 개수가 4 에서 3 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우변에 가서 보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하는데 이 값은 또 이 값이었죠. 이 값은 여기 있고 이 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값이 요렇게 주어지게 여기 둘을 더하면은 두 개를 더한 게 요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는 0 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걸 빼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신의 값이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뺐으니까 얘는 4 에서 3을 빼서 요게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됩니다. 4x 빼기 y는 0.95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53 이렇게 된 걸 풀면은 x는 값이 요렇게 나오고 y는 요렇게 나오니까 예 중학교에서 배운 연립 저기 1차 방정식을 풀어서도 U11하고 U21도 구하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서 푸는 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아니고 많이 나오니까 그 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값들을 구했으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벽은 0이니까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쪽이 U22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3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까 만들었던 1차 연립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또 풀 수 있는데 이번에는 우변만 바뀌게 된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얘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 둘을 더한 게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둘을 더한 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풀게 되면은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번에는 U1, 2가 이렇게 그다음에 U2, 2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선형대수를 푸는 거니까 점화식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기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시메트릭이니까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으로 카피하면 되고 선형 시스템을 물론 작은 거지만은 플러스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생긴 선형 시스템을 구해서 이렇게 풀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에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히트가 열이 저기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딱 붙게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으면 아이스크림도 뭐 이런 식으로 녹는다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사인으로 이렇게 딱 저기 만들었을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도 이런 저기 형식으로 녹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파라볼릭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기타를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할 때 진동이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제 하이퍼볼릭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고요. 이번에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기하 쪽은 1차원만 있는 것을 보고요. 0에서 1까지고 기타를 딱 튕깁니다. 기타 줄을 이렇게 싹 당겨 가지고 그다음에 기타 줄이 제일 처음에는 시간이 0일 때 기타 줄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제일 처음에 그냥 살며시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스피드를 줘가지고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세게 싹 잡아당기면서 놓는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요만큼의 t 방향으로의 저 빌라시티가 있는 겁니다. 파셜 저기 데리버티브지만 t 방향으로의 어, 이런 속도가 있는 거죠. 이케이션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웨이브 이케이션. 그리고 여기는 기타 줄을 양쪽 끝에서 딱 묶었으니까 얘는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이 됩니다. 바운드리 컨디션이 되고 얘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고요. 자, 둘 다 이제 2.2분이니까 여기 t 방향으로의 2.2분도 k 제곱으로 나누게 되고요. i 방향으로의 미분도 h 제곱으로 나누게 되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x 방향이나 t 방향이나 간격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은 h 제곱 나누기 k 제곱이 1이 됐을 때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을 그냥 무시하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 그러면은 요게 제일 개수가 복잡한 UIJ 부분이 좌변 우변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가
어 4개만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문제는 여기가 J가 J 플러스 1, J, J 마이너스 1 시간이 이번에는 그 3단계에서 걸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 단계에서의 T 방향으로의 초기 미분이 필요한 어 이유가 여기 앞 단계에서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에서 얘가 필요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값은 j 플러스 1에서 ai의 값은 좌우에 그 전 단계에서의 좌우에 있는 값뿐만 아니라 전전 단계에서의 가운데 있었던 값을 저기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좌우에 있는 값을 더하고 전전 단계에 있는 거를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입니다. 얘와 얘에서의 값이 주어지면은 자동적으로 j 플러스 1에서 값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터레이션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주어졌는데요. 원래는 식이 r이 1이 아닐 때는 요런 식으로 예 요 앞 단계에서는 요 3 개가 나오고 전전 단계에서까지 이렇게 5 개에 대한 식이었는데 여기 r을 1로 하는 순간 가운데가 필요 없고 여기 값에 의해서 요 가운데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인제 항상 문제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초기 값에서 쟤를 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초기 값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전 단계 값이 주어지고 전전 단계 값이 주어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초기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시간이 0일 때 얘들을 함수를 fx를 저기 계산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 시간이 한 단계 이전의 값은 뭐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1차 미분 t 방향에서의 1차 미분 값이 주어진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t가 0일 때 j가 0일 때 j가 여기가 0 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여기서 보죠. j가 0 이면 여기는 j가 마이너스 1일 테고 j가 1 이겠죠? 그러면 여기 요 값에다가 요 값은 잘 모르지만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빼 가지고 요 간격이 k니까 2k로 나눠 주면은 1 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빼서 2k로 나눠 주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의 is의 요 1차 미분값이 될 테니까 요렇게 근사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ui 1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은 2k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2k gi가 되겠죠. 그래서 ui 마이너스 1의 관점에서 저기 표시를 하게 되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되니까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서 ui 1 빼기 2k g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2K가 여기로 가고요. 요 2K가 여기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2KGI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값들이 주어지고 얘는 요렇게 구했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얘는 fx에 의해서 구하고 얘는 gx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구했으니까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약간 조금 모순이 있죠. 예.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는 게가 또 이 자신 예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J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UI1은 여기서 보죠. UI1은 요 아래쪽에서의 왼쪽 오른쪽 값하고 왼쪽 오른쪽 값하고 그 전전 단계에서의 값인데 이 그 전전 단계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 대신에 이 값들을 집어넣어 주면 요런 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UI1이 왼쪽에도 나타나고 오른쪽에도 나타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2로 나누어 주면은 얘가 다시 구해지게 되는데 얘는 2가 2를 나누어 주니까 이 값들의 평균이 되고 여기는 2K가 있었는데 그냥 K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G 값을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K를 곱해주고요. 여기 F 값을 이용을 해서 구했던 초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예, J가 1일 때 값은 조금 다른 점화식으로 구해집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점화식. 첫 단계에서의 처음 단계에서의 그래서 얘가 어려운데 얘만 계산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요 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퍼볼릭 파셜 디퍼런시피케이션이 주어지고요. 초기 값이 이제 요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G를 0으로 놨습니다. 그냥 살며시 놨다는 거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렇게 양쪽 끝은 이렇게 0에다 딱 묶어 놨고요. H와 K를 똑같이 했으니까 R이 1이 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식이 된다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함수 값은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저번과 똑같이 양쪽 끝에서는 x에 0과 1이 들어가는 거니까 sin 0하고 sin 파이 x는 0이고요. 그리고 저기 h가 그 0.2일 때 1h는 sin 0.2파이가 돼서 이렇게 주어지고 0.4파이는 이렇게 주어지고 앞에 문제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시메트릭이니까 0.6파이는 0.4파이하고 사인 값이 같고 0.8파이 SA 사인 값이나 0.2SA 사인 파이 값이나 같으니까 U1J, U4J, U2J, U3J는 항상 값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초기 t 방향으로의 초기 미분값이 0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gi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j가 1이 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저기 점화식은 얘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g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이 점화식만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j가 0일 때는 fx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되고 j가 1이 되는 거는 초기 점화식입니다. 초기 점화식. 제일 첫 단계에서의 얘를
어 저기 풀면은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니까 1, 1일 때는, 예, 여기 0이, 여기가 0이 되니까 0, 0, 0일 때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여기 0이면 빵이니까 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값만 반을 하면 되니까 요 값의, 예, 반이 되겠습니다. 얘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투하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건데, 얘는 누구하고 같으냐 그러면은 얘 투제로하고 같죠. 예, 투제로 같으니까, 예, 얘가 얘하고 같으니까 이 둘을 더해서 나누면은 0.769421이 된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 3일은 2라고 같고 4일은 1이라고 같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제 뺏겨 적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 단계는, 예, 얘 둘이 구해졌으면, 예, 얘 둘도 동시에 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점화식이 나오니까, 예, 요 전 단계에서의 왼쪽 오른쪽 빼기 전 단계에서의 거기 그 값, 그리고 얘도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전 단계에서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여기서 여기 J가 두 단계 전에, 한 단계 두 단계 전에 거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 여기서는, 예, 1, 1, 2, 1, 3, 1, 1, 1, 2, 1, 예, 3, 3, 1은 이 값입니다. 예, 얘와 얘 값이 안 보이군요. 예, 그다음 페이지에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아까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했고요. 얘를 그냥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둘을 더해서 나누면은, 예, 2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예, 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좌우 전전 단계, 좌우 전전 단계, 예, 얘는 0이고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니까, i가 빵일 때는, 예,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면은 되는 거죠. 여기서 얘를 빼면 76에서 58을 빼면 0.1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얘와 얘를, 예, 3일은 2라고 같은 거니까 얘는, 예, U31도 되는 겁니다. 얘 둘을 더해서 그러면 0.124 이렇게 될 텐데, 0.124 어쩌고 저쩌고 될 텐데, 예, 이 값을 빼는 거니까 0.124에서 0.9를 빼면은 0.29, 예,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예,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0.2씩 증가하는 거니까, 예, 아까 얘는, 예, 여기서 구한 거죠. 예, 여기서 구한 거니까 얘들이 0.476이라고 간단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는 0.769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얘가 어디서 구해진 거냐 그러면은, 예, 여기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0.6, 0.8, 1.0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표를 이렇게 카피를 해 놓은 거고요. 특히 이 값들은 약간 우연의 일치로, 예, 에러가 없습니다. 익젝트합니다. 익젝트 솔루션은, 예, 요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원래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모든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데, 예, 이 솔루션에 값을 집어넣어가 대입을 해서 구한 거나, 예, 저렇게 구한 거나 이 결과가 완전히 일치를 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